서울의 한 자원순환센터, 이곳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폐형광등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다 쓴 형광등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. 약 100만 개 정도 쌓인 것 같습니다. 2년 가까이 쌓인 거죠.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형광등은 수거한 뒤 재활용을 위해 모아두는데요. 문제는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폐형광등이 쌓여있는 걸까요? 처리 안 하나요? 업체에서 안 받아줬어요. 거기서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. 그럼 계속 지금 저거 계속 갖고 오는 대로 여기서 쌓아놓는 거죠. 무한정이죠. 처리 업체가 부족해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건데 이러한 곳이 지역 구마다 존재를 하니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수은 그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재활용시킬 수 있는 업체 수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. 거의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정도고요.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. 예.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이 수온이 나오는데 뭐 다 걸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안전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수은이죠. 뭐라고요? 수은. 안 깨지면 괜찮은데 깨지면 나오죠.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은 유출이었습니다. 형광등 안에 존재하는 수은이 형광등이 깨지면 대기나 땅으로 유출돼 인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그렇게 보관하면 깨질 수밖에 수거 없죠. 중에 파손이 된 폐형광등, 바로 이것인데요. 이 안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은 성분이 검출이 되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은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깨진 형광등에 수은 측정기를 대 그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.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? 깨진 형광등에서 측정된 수은의 수치 최고 200까지 올라갔는데요. 어느 정도 되죠? 자, 대기 중에 미세하게 존재하는 수은의 양과 비교를 해봤는데 대기 중 수은의 수치는 약 15를 기록했습니다.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유출이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? 수은을 그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메스 꺾거나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또는 이제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뭐 쇼크도 올 수 있고요. 장기간에 걸쳐서 수은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주로 그게 신경계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든지 그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든지. 각 지역구에서도 수은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폐형광등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. 이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데도 없고 또 이 환경 문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. 처리 과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폐형광등을 공장에서 재활용할 때 엄격하고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. 파쇄기에 깰 때도 기술이 굉장히 요구됩니다. 왜냐하면 깨자마자 거기 비산되는 그 형광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포집을 석션을 해줘야 되고요. 자, 이곳에서는 깨진 형광등에서 수은이 유출되지 않고 분리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놨는데요. 완벽하게 밀폐된 기계 안에서 여러 차례의 공정을 거쳐 분쇄가 되고 처리가 되면 수은 함유량 0.005mg의 기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. 대기 중에 처리 시 누출이 안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땅에도 당연히 누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작업자들하고 사람들한테 또 누출 안 되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폐형광등 제대로 처리만 된다면 안전하게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입니다.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이 되는 길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?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위험하냐면 어제부터 사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게 수은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음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이렇게 비가 와서 땅속으로 정말 수온이 들어가서 실제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해결을 노력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에는 뭐 당연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막상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처리 시설이 생기는 건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. 이른바 뭐 지역 이기주의 또는 님비 현상으로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죠. 행여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뭐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. 그만큼 업체는 좀 제대로 된 기술력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요. 각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겠고요.
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 또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좀 더 협조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모아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네. 생각합니다. 네,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연예계는 네. 의외의 인물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? 그렇습니다. 네. 요즘 연예계에서는 뭐 나이, 성별, 분야에 상관없이 친목을 다지는 절친모임들이 참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